지금 그 보안 들어가는 20장입니다. 수산물 유통 구조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저도 지금 정리 중인데 머리가 뺑뺑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할 거냐? 수산물의 유통 구조입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입니다. 금방 말했듯이 수산물 유통법이 2차만 노는 게 아니고 수산 유통론에서만 노는 게 아니고 1차에 법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농수산 유통 및 가격 안정법하고 헷갈립니다. 구분이 안 되면은 심상 가갖고 뭐 수치라든지 이런 게 선이 안 될 겁니다. 여기서는 수산물 유통법에는 산지란 말을 계속 씁니다. 산지란 말을 쓰고요.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산지에 양육할 때까지 수산물 운반, 맞죠? 그 산지 유통 운반인가 그렇게 많이 용어 쓸 겁니다. 그런 것부터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유통구조하고 이제 시장구조인데 지금 490일인가 그렇습니다. 490인가 이거 가격 들으면 해 유통해 보면은 이 자료가 밑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바로 보안 중이라서 숨겨놨습니다. 근데 그 보안 중이 여기에 지금 할 겁니다. 그때도 이제 약했으니까. 결국은 이 수산물 유통하고 유통론하고 법령하고 수확 전후 품질하고 수확 전후 품질 관리죠. 수산 일반하고 과목만 4개지 4개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 같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는 수산물 유통법이 법령에 지금 들어가서 3사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양이 작은데 3문제 정도 보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그 정책이 유통마진을 줄이면서 6단계에서 4단계로 갑니다. 이깁니다. 여기하고 그러고 여기 수산물 유통법에 보면요 4단계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37조 유통법 37조에 직거래가 있습니다. 37이 아니고 47입니다. 그 다음에 그 4단계는 유통법에 49조와 48조 순수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1억제 이게 안 나왔습니다. 수산물 1억제가 27조부터 34조인데 여기에 보면은 1번 수산물 1억제를 한다. 왜? 사고가 났을 때는 트레이싱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수산물 안전성을 담보하는 게 수산물 1억제입니다. 그래서 이 1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먼저 한답니다. 등록 대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하면은 등록 대상인데 등록 대상을 안 했으면은 벌칙이 나올 겁니다.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고 나서 등록을 대상을 하더라도 국민의 식생활하고 굉장히 밀집하다든지 관리가 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12월 1일부터 굴비와 신고를 지금 그 수산물 1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는데 등록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면제 대상 가서 부가가치세 VAT의 면제 대상 그리고 나서 노선상 이런 것은 면제를 합니다. 왜 지금 이 면제 대상하고 비교를 또 해야 되냐면은 공부를 하신 분은 알 겁니다. 김용의 시험 때 2회 때입니다. 2회 때 원산지 포시 면제 대상 원산지죠. 원산지 면제 대상을 시험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답은 뭐냐? 원산지 면제 대상은 1번 벌크 상태, 2번 그리고 뭐 무포상인가 벌크 상태가 있고, 그리고 외국에 수입하는 사람이 나 원산지 포시 안 해도 돼 라고 했을 때는 면제를 합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들은 똑같은 상황이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규칙 문제를 분석해보면은 등록 면제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1차에서 이 문제하고 등록 대상도 지금 정책에서 하고 있고요. 저 4단계 6단계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지금 B2B라든지 B2C라든지 이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출이 2-3번이 나왔고요. 수산물 1억제가 제대로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등록 대상, 그 다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나서 후에 의무를 어겼어요. 의무를 어겼으면은 거기서 위반이 됐으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 나왔습니다. 등록 대상인데 안 했으면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리고 나머지 단순한 것은 시승조치라도 행정명령을 받겠지만 등록 후의 업무는 이렇다. 여기까지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중요한 거는 작년에 예상을 했지만 2차에서도 했는 게 안 놓은 게 뭡니까? 5번 그 천일염에 바코드 10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은 10시살입니다. 이게 지금 안 나왔습니다. 바코드. 이것도 그 수산물 1회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일반 어떤 그 식품의 바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 880 어떻게, 이거는 나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고 뭐 이렇게 구성되고 이거 이거의 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는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차를 했는데 올해 1차가 안 나오면 2차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천일염은 10자리가 바코드다. 이거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가장 또 여기에 수산물 유통법에 35조입니다. 6번 유통법 35조에 골드체인입니다. 골드체인은 저온저장입니다. 저온저장 방법은 그 냉동이나 냉장 창고를 해가지고 신선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연안 같은 냉장법이나 냉각 해수법을 써가 오겠지만 오래될 때는 그 저 먼 원거리 같으면은 냉동을 합니다. 동결을 해가지고 오죠. 그때도 동결을 한 상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2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저온저장. 그리고 저온저장은 수산물에서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다 수산물 유통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9조 48조 했고요. 그 다음에 52조입니다. 국가에도 정책을 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단순하게 전자상거래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1:1 대응이라는 겁니다. 컴퓨터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집항장입니다. 집항장. 그러고 나서 요 내용을 다른 말로 돌리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가면 뭡니까? 공동 판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공동 판매가 있습니다. 공동 판매. 공동 판매는 수산물 잡는 사람은 생산이 작고 산지에 놓아가지고 공동으로 모아가지고 가공하고 보관하면서 판매하면은 결국은 그때 판매할 때는 매일같이 다른 어떤 산지 뭐 유통인이나 오가지고 사갈 게 아니고 컴퓨터로도 가능합니다. 이거 정책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먼저 말을 했지만 수산물 유통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책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지금 편입이 시키고 2차는 그대로 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390에 올리고 1번 수산물 유통구조 및 시장 행태 등 거래 단계. 1번 기존 6, 7단계에서 4단계 해수부 정책 방향으로 간다.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취지나 목적을 하고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생산자 이거 왔죠. 그 다음에 산지 거점입니다. 금점 아닙니다. 이것도 못하네요. 여기가 생산자에서 4단계가 되면은 일단 지워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자도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적어야 됩니다. 여기서 생산자가 있으면요, 두 번째는 유통법 49조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적어야겠지만 이 말이 산지 거점 유통센터라고 말을 합니다. 유통법 49조. 그 다음에 이거 1번이죠. 잡았으면은 요걸 빼던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소비지 분산물류센터입니다. 유통법 48조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순수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지입니다. 소비지 분산물류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1번, 2번, 3번, 4번 했으니까 소비지까지 왔어요. 경기도 주변에 왔으면은 우리 목동 어떤 양천 주변에 또 와야 될 겁니다. 거기 분산 도매물류라고 말을 합니다. 택배 회사입니다. 물론 분산 도매물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단계를 거쳐가지고 소비자한테까지 갑니다. 이렇게 지금 해수부에서 보고 있는지 생산자는 빼고 1, 2, 3, 4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4단계입니다 이게. 그리고 단순하게 분산 도매물류라 택배라지만 그냥 택배사를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냉장 골드체인이 대가 있는 겁니다. 다 골드체인 시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도 시장에는 보면은 중앙시장, 지방시장이 있는데 다 골드 체인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산물 같으면은 부류별로 다 돼 있고, 냉동창고, 냉장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합유통센터 것도 부지같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개통출하니까, 수협이라든지 어촌계를 경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생산자 있고 산지 있죠. 수산물 유통법에 보면은 산지가 보면은 산지에 위판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판장 만드는 것은 수협이라든지 어촌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게 뒤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3, 4, 5, 6,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7페이지 이거는 수산물 유통법 수산물 유통 및 관리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그 법률을 일명 수산물 유통법이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1번 수산물 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지 위판장. 산지 위판장에는 수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어촌별, 업종별 해가지고 협동조합이 만들어 나갑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생산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시설에서 생산지에서 산지에 양육되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산이면 군산에 산지 위판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설하는 식으로 허가, 지구별 협동조합, 지구별 협동조합도 빠지네요. 아, 오타가 진짜 잘 보입니다. 합.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 등이 시장 군수 구청장, 가장 지자체 장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걸 지금 수산물 유통법이 정리 안 되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저도 강의를 요번에 해봤잖아요. 하니까 헷갈리면 헷갈려.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하십시오. 허가 받는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 3개월 전에 공고합니다. 그리고 위판장 폐쇄 경우 세무직에 따라 폐쇄 예정일 6개월 전에 시장 군수에게 폐쇄가 신청합니다.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을 때는 군산시죠. 군산시가 이제 6개월 전에 우리 위판장 만듭니다. 공고를 합니다. 그 주민들한테. 그리고 폐쇄하려면은 관례가 있는데 없어지면 안 되니까 6개월 전에 공고를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고요. 폐쇄 세자도 달랐네요. 예정일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군산같이 어항이나 항만의 지역에 허가를 하고요. 요건에는 수산물의 양육, 산지 유통의 중심지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군산을 자꾸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판장 개설자는 도매하는 수산물의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하고, 다만 가격 안정 등 해수부령에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도 있답니다. 그냥 위탁받아가 도매하면 되는데 해수부령에 따라서는 급할 때는 긴급한 사항이 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매수해가지고 도매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비축이 돼요. 요번에 안 됐지만 지금 비 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데 강원도 불났잖아요. 그럼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럴 때 국가에서 수산물 빨리 매수해가지고 빨리 좀 넘기라고 이렇게 하면은 매수해 도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시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매매 장소의 제한입니다. 수산물 유통법의 매매 장소의 제한은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 고난이 심한 수산물 해수부령에 따라가지고 수산물을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거래를 하면 안 된답니다. 해수부령에 제한을 뱀장어입니다. 단 종자용 뱀장어는 제한합니다. 그리고 양식할 때 종자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하고 나머지 하나 찍은 게 뭐냐면은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 고난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위판장 외에는 아니 되는데 그게 뱀장어입니다. 1차하고 관계되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뱀장어입니다. 그리고 위판장 개설자는 위판장에서 경매, 입찰, 정가매매, 수입매매 방법을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선취매매, 계약입니다. 성상매매, 갱고매매 등 해수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걸 원할 때 그에 따를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판장 개설자는 도매를 하는데 경매, 입찰, 정가매매, 수입매매까지 다 되는데 그 사이에 선취매매도 있고 선상경매도 있고 갱봉경매 등도 해수부령에 따라서 가능하답니다. 선취매매는 뭐냐면은 위판장 개설자가 미리 생산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는 가격 안정법에는요, 선취매매라고 하는 거 포전계약이라고 합니다. 포전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산물은 선시 매매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수산물 유통법에 봐가지고 생산자하고 산지까지 해가지고 산지 위탁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가 있는 겁니다. 산지 중동면이 있습니다. 산지 중동면에는 위판자 개설자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산지 중도매는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 도매, 중개니까 산지 위판장 내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 구성원입니다. 따지보면 매수, 도매, 중개합니다. 근데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형 허가를 받는데 개설자가 아닌 시장 구준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지 중동매인 간의 거래는 일정 경우 역시 구청장 허가를 받습니다. 특이합니다. 지금 이거 정리 안 되면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전법에서 팽가합니다. 저도 가격 어제 해보니까 팽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산지 매매 참가인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또 강의하고 또 정리할 거니까 매매 참가인입니다. 산지란 말이 들어갔고요. 수산물 산지 위판자 개설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상단의 산지 중도민이 아닌 자가 되고요. 수산물의 수요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것은 이제 위판자가 사가지고 납품을 한다든지 마트에 납품한다든지 수출하는 사람 실수요자입니다. 실수요자지 소비자는 아닙니다. 맞죠? 소비자는 아닙니다. 산지 여기에 그 위판자의 개설자에서 그 매매 참가인입니다. 산지 매매 참가인인데 매매 참가인. 매매 참가인은 수산물의 수요자입니다. 실수요자입니다. 그 수산물을 받아가지고 지도 파는 겁니다. 수출하든. 이게 산지 매매 참가인이라는 거지. 이걸 산지 매매 참가인은 일반 소비자가도 가능하다. 이거 틀린 겁니다. 그렇게 낼 수 있는 겁니다. 다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경매사입니다. 산지 경매사는 시험에 합격하고 상장된 수산물을 가격 평가 경락자 결정합니다. 여기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전법에 산지란 빼고 경매사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산물 품질관리사 106조 2항에 따른 직무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그게 시험 2번 나왔거든요. 경매사 역할이다. 개설자는 위판장에 공정서 시도 거래를 해수부령에 전환 받아 산지 경매사를 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해야 됩니다. 개설자가 임명한다.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사업자입니다. 수산물의 도매, 소매 등을 경영, 영자 빠진대요. 하기 위하여 보관, 배송 등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입니다. 시설. 유통사업자. 위판장하고 별도로 사업자가 있다. 그럼 이 지금 내용은 수산물 유통법을 얘기한 겁니다. 요걸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수산물 유통법에는 생산자와 산지, 양육한 양육 있잖아. 그 지역만큼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산지 위판장에 관련된 구성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지 매매 참가인, 산지 경매사, 수산물 유통사업자, 산지 중도매인, 이 사람 말고는 산지 시장이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산지 위판장이 결국은 뭡니까? 산지 시장이란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이 산지에서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시장 구장에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으니까 공적인 개념이 성립됩니다. 첫 번째 거래가 일어나고 거기서 생산자한테 돈도 지불하겠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상적 이동도 되겠죠. 자, 이게 수산물 유통법의 개념을 일단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9분 해가지고 유통구조, 시장구조인데 수산물 유통법입니다. 493은 수산물 유통법으로 끝내겠습니다. 494는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다시 이제 끊고 하겠습니다. 494를 하겠습니다.